한덕수 다음은 이상민입니다. 그런데 이진관 판사가 이상민도 역시나 중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JTBC가 입수한 한덕수 1심 판결문에서 가장 섬뜩한 대목은 단전 단수가 단순한 지시 수준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폭력으로 설계됐다는 흔적이 더 또렷해졌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에는 이상민이 2024년 12월 3일 밤 9시 13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한 뒤 휴대전화를 들고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가 약 18초 후 다시 나와 밤 9시 19분 정보조직법을 검색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법원이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헌법 검색을 두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의 자유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을 찾아 윤석열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보조직법 검색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봉쇄, 단전, 단수 같은 조치를 지시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찾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불법을 결심한 뒤에 법을 찾아본 게 아니라 불법을 실행하기 위해 법조문을 뒤져 정당화 장치를 마련하려 했다는 결론이 판결문 안에 박혀버린 겁니다. 단전 단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며 희석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알만합니다. 말이 단전 단수지. 누군가의 일상을 잠깐 불편하게 만드는 조치 정도로 착각하게 만들면 책임이 가벼워지니까요. 그런데 단전 단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는 보도 기능을 꺼버리는 일입니다. 방송이든 온라인이든 결국 전기와 통신위에서 돌아갑니다. 전기를 끊는 순간 기사 송고, 편집, 송출, 서버, 취재 연락망이 동시에 무력화됩니다. 단수는 더 노골적입니다. 물은 생존과 안전의 문제로 이어지고 시설 운영 자체를 마비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재판부가 이 대목을 위험한 핵심 행위로 본 이유는 뻔합니다. 친익 쿠데타는 성공 확률이 높다고들 합니다.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고 체계가 움직이고 초반 몇 시간의 정보 흐름을 장악하면 저항이 늦어집니다. 단전 단수는 그 초반 몇 시간을 지배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수단입니다. 총칼이 먼저가 아니라 숨통을 먼저 조이는 방식입니다. 판결문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구체적 장면이 이 공포를 더 현실로 끌어내립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상민이 조지호 허석권뿐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도 전화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단전 단수 문건을 한덕수와 상이한 문건으로 판단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포구령 발령 후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점을 꼽았고 판결문에는 단전 단수 조치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화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면 무엇이 움직이는지 그 연결이 이미 머릿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 내린 적 없다 같은 말은 이 대목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법원이 보기엔 실행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돌린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1심 판결문은 348쪽 분량이고 120여 쪽이 판결 내용 200쪽이 넘는 진술요지와 CCTV 영상 요지가 담겼다고 합니다. 이 정도 분량은 사건을 대충 재단해 결론을 밀어붙였다는 의심을 정면으로 꺾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덕수가 단전 단수 지시 이행에 동의했다는 대목에서 이상민의 행적이 더 자세히 담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된 날 많은 사람들이 다음 표적이 누구인지 곧바로 떠올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한덕수 선고 형량이 뜬 뒤 가장 떨고 있는 건 이상민일 거라고 말한 것도 지금 돌아보면 감이 아니라 구조를 본 말입니다. 단전 단수는 부수적인 일탈이 아니라 언론과 국회를 동시에 마비시키기 위한 결정적 수단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고 그 설계의 흔적이 판결문에 찍혔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설계를 맡았던 사람이 가볍게 빠져나가는 건 불가능해집 이상민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잡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유경진 재판장이 내란 중요인 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판단을 내립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이 단전 단수가 언론 통제의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민은 최후 진술에서 사전모에 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내란에 가담해 중요 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믿기지 않는다고 했고 윤석열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소방청에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적힌 헌법정보조직법 검색의 시간표는 이 부인을 압박합니다. 몇 분 만에 가담할 수 없었다는 말과 몇 분 안에 헌법조항과 정보조직법 근거를 찾았다는 정황은 동시에 서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미 그 검색을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보고와 근거 탐색으로 해석했습니다. 판결문 문장 하나가 향후 재판에서 어떤 무게로 작동할지 이상민이 제일 잘 알 겁니다. 법조인 출신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단전 단수 논의가 왜 파렴치한지, 왜 못된 짓인지, 왜 핵심인지에 대해 이제는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았습니다. 헌법을 검색해 언론 자유를 제한할 특별한 조치를 찾고 정보조직법을 검색해 경찰과 소방을 움직일 근거를 찾는 장면은 법치의 외피를 뒤집어 쓴 폭력입니다. 헌법은 권력을 묶어두기 위해 있는 것이지 권력이 시민과 언론을 묶어두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밤의 검색은 헌법을 보험하기 아니라 흉기로 쓰려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더 잔인한 건 이런 폭력이 총칼보다 먼저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직접 쓰러뜨리기 전에 사람의 눈과 귀를 먼저 끊어버리려 합니다. 그게 단전 단수의 본질입니다. 한덕수에게 중형이 나온 뒤 국무회의에 더 많은 사람이 오면 더 반대했을 것 같은 설명이 설득력을 잃은 이유도 결국 여기로 수렴합니다. 이미 단전 단수라는 실행계획이 굴러가기 시작한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무슨 토론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대가 나올 수 있도록 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가능성의 이야기일 뿐이고 판결문은 가능성이 아니라 정황의 연세를 쌓아 올렸습니다. 조지호 허석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이어진 전화는 실행 확인이라는 해석에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단전 단수가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려 했던 손발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상민이 재판 과정에서 선서도 하지 않으며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대들던 모습이 기억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남은 이유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 인식의 문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단전 단수, 언론 통제, 국회 마비 같은 사안을 두고 나는 아니다만 반복하면서도 법정에서 최소한의 겸손과 책임의식을 보이지 않는 모습은 결국 판결문과 정면 충돌합니다. 법원은 사람의 표정을 보고 유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행위의 구조를 봅니다. 검색 기록, 이동 동선, 통화 대상, 통화 맥락 그리고 그 직후의 상황 전개가 하나의 줄로 이어질 때 부인의 말은 점점 얇아집니다. 법원은 그 얇아진 말 위에 관대한 상상을 얹어주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문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란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계획이고 실행계획에는 정보통제와 기반시설 통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단전 단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수단입니다. 언론을 끊는 순간 사회는 어둠 속에서 움직입니다. 국회를 마비시키는 순간 헌정 질서는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이걸 정도로 표현하며 가볍게 넘기자는 말이 나오는 순간 다음번에는 더 빠르고 더 은밀하게 같은 시도가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그 행위를 박아 넣은 건 단순히 한 사건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억을 교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단전 단수는 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숨막히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제 남은 건 2월 12일의 판단입니다. 징역 15년 구형이 그대로 갈지 한덕수에게 23년이 선고된 뒤에 법정 분위기와 판결문 해석이 어떤 형량을 만들어낼지 그 결론은 법원이 내리겠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판결문이 적시한 헌법정보조직법 검색의 시간표와 전화의 연결은 단전 단수를 둘러싼 모든 물타기를 끝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을 꺼버리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헌법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헌법 조문을 찾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역설적이지만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헌법을 찾은 손이 헌법을 짓밟은 데 쓰였다는 기록은 법정에서 가장 무겁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 박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